그 다음에 몸반응입니다. 혈액순환. 네, 몸반응 혈액순환은 아까 이제 그 염증에서 혈액순환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이렇게 혈액순환이 이제 그냥 사이클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혈액순환이 사이클이 아니고 심장으로부터 이렇게 간 아니면 위장 아니면 신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병렬연결이라는 거 이해하는 거. 이게 제일 필요하고요. 병렬연결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혈액을 몰아서 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몰아 쓰는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테니스 선수인데요. 이게 스킨, 피부로 가는 혈류량이 거의 4배 가까이 늘었죠. 그럼 어딘가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줄어드는 데가 존재하겠죠. 염증 상황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에 염증이 생기면 폐의 혈류량이 극대화되거나 아니면 극소화되겠죠. 부종 때문에 혈관이 눌려서 혈액이 안 갈 수도 있고 너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너무 많이 갈 때는 어딘가가 부족할 거고 이게 완전히 잠겨가지고 혈관을 눌러버려서 피가 안 가면 어딘가 보일 거고 이런 현상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예측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질병 위치를 치료할 거냐 아니면 혈액이 몰리는 위치나 부족한 위치를 치료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건 환자가 지시해 줍니다. 환자의 그 증상에 의해서 처방이 그런 때 결정되는 거지 폐병이니까 무조건 폐약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한약은. 그게 환자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생리적 스트레스의 혈류 재분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테니스 선수가 이렇게 혈류가 재분배되는 거고요. 요거는 스트레스하고는 다릅니다. 스트레스 시에는 혈류가 전혀 다른 형태로 재분배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맥순환의 정체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요. 큰 정맥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수축 확장된다. 이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무조건 정맥순환 정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거 이해하시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염증을 치료하는 건데 염증 루트를 확보하는 건데요. 순환에서 염증이 왜 순환시킬 때 염증이 치료되냐 이 문제인데 항원이나 항체가 나왔을 때 아니면 면역세포가 만들어서 나올 때 결국 혈액순환을 통해서 다시 질환의 위치로 면역세포들을 이동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이 살아있어야 결국 염증이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반응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류를 염증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재분배합니다. 그게 염증에 유리할 수도 있고 염증에 어마어마하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를 이해하는 겁니다. 질병은 그래서 스트레스입니다. 아까 그 기억 도표에서 봤듯이 무조건 어떤 자극이 가면 스트레스 반응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혈류를 재분배합니다. 근데 이 혈류를 재분배할 때 사람에 따라서 재분배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소화가 안 되고 누구는 가슴이 답답하고 누구는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식의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형을 체질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반응할 거니까. 그런 경우에 체질 처방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로 이해하시고 처방을 만드셔도 체질 처방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사람 몸속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사자와 얼룩말을 둘 다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자 같은 경우는 근육적으로 혈액을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잡아먹기 위한 그 투쟁 반사 쪽으로 간 거고 얼룩말은 도피 반사로 간 거죠.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나겠죠. 공격성이 사라지니까 도망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하고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 정도를 생각해 보고요. 공격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이렇게 도망 반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하고는 한 방은 처방이 달라집니다. 네.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때가 이제
도망갈 거냐,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나한테 가해질지의 전 단계입니다. 요런 때, 이게 이제 그 혈관에 에너지를 마구 집어넣겠죠. 도망가기 위해서 써야 되는 포도당을 혈관에 엄청나게 집어넣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혈압을 높이고 이제 스탠바이 1,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막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스트레스 상황과 이렇게 움직일 때 스트레스 상황은 또 다른 거죠. 이건 장기 스트레스 반응, 이건 단기 스트레스 반응. 에피가 훨씬 더 강렬하게 나오고요. 노에피가 훨씬 더 강렬하게 나오고. 네. 처방이 다른 겁니다. 혈류를 재분배하라를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쉽죠. 도표로 보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도표도 알아둬야 됩니다. 이 박스 안을 다 알아두시는 게 환자의 증상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코스가 올라갑니다. 글리세린도 지방산도 올라갑니다. 에너지원을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혈관 안에. 그 다음에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서 스탠바이를 하는 거죠. 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근육이나 감각기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흡 빈도가 높아져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 팽창합니다.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혈류를 그거에 맞게 재분배하고요. 그러면 안 나온 게 뭐죠? 안 나온 데는 다 혈액순환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자, 장기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아미노산을 증가시킵니다. 복구를 위해서 가능성이 있죠. 에너지원으로 아미노산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코스는 에너지원으로 증가, 지방산도 에너지원, 항염증 작용이 일어나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이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질병을 앓잖아요. 초기에 질병을 딱 앓으면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나다가 조금 끌리잖아요. 그럼 질병이 퍼질 것 같다, 아니면 힘들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계열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염증을 확산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도. 그런 반응이 오는 타임이 존재하는데 그 타임이 왔을 때쯤에가 거의 소시오탕증하고 맞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뇨관, 소변을 수분을 재흡수해야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신장에서 수분이 안 나가도록 하는 반응이 벌어지는 거죠. 요걸로 기억해둬야, 요 박스를 기억해둬야 환자의 증상과 이렇게 1대1로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혈류 재분배, 앞에서도 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디냐? 여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소화성 궤양하고 부신 팽창하고 그 다음 면역계 조직들의 위축이 옵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앞에 도표하고 연결해도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로 혈액이 안 가면서 이게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위산이나 뭐 이런 쪽 공급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되는 거고, 그 흉역고만, 식욕부진, 흉역고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시오탕증에서 흉역고만, 식욕부진, 구고인근 목현 이렇게 나오는 게 음식, 역류, 소화불량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보질 못했지 증상으로는 같은 겁니다.